안녕하십니까. 제8호 태풍 바비 관련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바비가 매우 강한 비바람을 몰고 서해상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태풍의 위치부터 알아보죠.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태풍 바비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서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서쪽 200km 해상을 지났고요. 태풍의 중심부는 제주도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서해로 진입한 태풍 중에서 2000년 이후에 가장 강합니다. 가운데 태풍의 눈이 뚜렷이 보이시죠? 눈의 크기가 제주도보다도 크게 발달했고 계속 매우 강한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호남 도서 지역과 제주가 영향권인데요. 전남 신안에 초속 35m가 넘는 바람이 몰아치고 있고요. 제주, 애월, 광주 동구 등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시작이 됐습니다. 붉은 구름이 지나는 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전남 장흥과 화순에 20mm 안팎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태풍 특보 내려는 지역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시 거문도 모습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전신주에 고정된 전깃줄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전깃줄 밑에 보이는 도로 안내 표지판도 펄럭이면서 종이장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와 건물 사이에 공사를 위해 철골로 짠 구조물을 놓아둔 곳이 보이는데요. 태풍에 미리 대비해서 날아가지 않게 끈으로 고정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면이 조금 끊기고 있는데요. 최대 10m의 파도가 예상됐었는데 지금 아주 거센 파도가 불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인데요. 지금은 파도가 이곳까지 넘치고 있어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 남해 고속도로 보겠습니다. 영암 휴게소 인근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면이 흔들리고 있고 빗방울이 맺히고 있습니다. 도로 좌우에 있는 나무들도 바람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차량들도 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지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비바람이 어느 정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조금 전 기상청의 최신 예보가 나왔습니다. 서해안의 섬 지역은 어제 예보 그대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최대 60m입니다. 다만 제주, 서해안 등은 초속으로 30에서 40m로 어제보다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앞으로 걷기가 불가능하고요.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과 경남 지역에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의 시설물 피해, 농촌에선 낙과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 강수량도 새로운 전망이 나왔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만 최대 250mm입니다. 이 지역이 이미 긴 장맛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호남과 일부 내륙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그 밖의 지방에는 최대 20에서 80mm의 비가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 태풍이 어느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될지 자세한 경로도 짚어주시죠. 네, 기상청의 예상 진로를 보겠습니다. 예상 경로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넓어서 여전히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입니다. 수법검으로 태풍의 이동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요. 제주를 지나서 오늘 저녁엔 호남 지방 서해상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흑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고요. 이후에도 서해상을 관통해 수도권을 지나면서 내일 이른 아침 북한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갈 전망인데요. 서울에 가장 접근하는 때는 내일 새벽 4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아침 출근 시간대에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서해상의 거센 바닷바람이 수도권으로 밀려들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지금부터는 태풍과 가까이에 있는 KBS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현지에서 전하는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광주 나와주십시오. 태풍 바비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전남 서해안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전남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군 가거도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 화면으로 봐도 비바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거도에 당초 태풍이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됐던 시각은 오후 6시쯤입니다. 오후 6시를 좀 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거도에 불어닥치고 있는 비바람의 세기가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후 한때 이미 이곳 가거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43.4m/s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강풍이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거 2구 마을에 10개 가구가 사는데 그중 4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람이 거세서 즉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전이 되면서 기상 관측기 역시 피해를 입어 멈췄습니다. 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파도도 최고 12m가 넘는 높이로 높게 일고 있는데요. 가거도가 있는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흑산도에 있는 한전 철탑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이었던 태풍 프라피룬과 비슷한 세기입니다. 때문에 가거도에 있는 어선 37척이 육지와 목포항 등 안전지대로 피항을 했고요. 이 주민들 50여 명도 역시 목포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이 가거도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약 3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주민들은 어제 오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시설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가거도에 건설 중인 방파제가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일부 무너졌는데 올해도 강한 태풍이 와서 걱정입니다. 방파제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곳 가거도에 건설 중인 방파제는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축대벽 50m 정도가 일부 유실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세 차례의 태풍으로 잇따라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었던 축대의 벽조차 아직 응급조치만 해둔 상황이지 본격적으로 복구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다 완공되지도 못해서요. 일부 구간은 뻥 뚫려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가거도는 오늘 새벽부터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곳 가거도의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이 이곳 가거도와 가장 근접하는 시간이 오후 6시쯤으로 예상된 만큼 지금부터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은 점차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도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 지금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1시간쯤 뒤면 이곳 완도항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다가옵니다.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든 만큼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저희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차로 바람벽을 만들어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몸이 휘청거릴 만큼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 완도항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항이라 어지간하면 물결도 잘 일지 않는 곳인데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항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부와 남부 모든 바다와 광주와 전남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완도를 포함해 서남의 섬 지역을 오가는 8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강풍이 10분간 초속 25m를 넘을 경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완도대교 등 해상 교량의 통행도 제한됩니다. 특히 완도 지역에는 양식어민들이 많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네, 우선 어선은 대피를 끝마쳤습니다. 대형 선박은 어제 일찌감치 정박해서 단단히 묶어놨고요. 소형 선박들은 무트로 올리거나 해상에 정박시키는 방식으로 충돌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장입니다. 이곳 완도는 전복 등 해상 양식이
핵심인 지역인데요. 양식장 시설을 고정하고 덮개도 씌워 가능한 조치는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2012년 완도에서만 2천억이 넘는 피해가 난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고 바람도 강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은 오늘 저녁 7시 완도에 가장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완도 서쪽 해상 200km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후 저녁 8시에 흑산도와 목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 전후로 바닷물의 수위도 가장 높아지는 만큼 해안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완도항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남 내륙 지역의 바람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주 배과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나주 지역은 배 재배 농가가 많아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광주와 전남에도 오늘 오후 들어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조금은 약해졌지만 좀 전까지 굵은 빗줄기가 내리면서 곳곳에 물웅덩이가 많이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나주시 봉황면의 한 과수농가입니다. 이곳은 태풍과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지만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뭇가지에 달린 그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지에 매달린 배도 지금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위태로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남 지역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1200헥타르에서 사과와 배 등 과수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농가들은 지난 봄에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추석을 한 달에 앞두고 제8호 태풍 바비가 초속 6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면서 벌써부터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 기자, 또 태풍이 다가오면서 교통편이 중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로 가는 열차가 조금 전인 오후 6시를 기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항공편도 중단된 상황인데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여수공항의 항공편도 오늘 오후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섬진강 댐 등 주요 댐의 저수량도 저수율 70%까지 사전 방류해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면서 지리산과 무등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의 입산도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곳 나주는 태풍이 오늘 밤 9시 가장 가깝게 다가오고 광주는 밤 10시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 봉황면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앞서 신안 가거도와 완도항, 나주 지역의 상황 보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도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지역별 태풍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먼저 KBS에 연결된 재난 CCTV 보면서 주요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든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이 근접한 신안군 홍도 해상입니다. 이곳은 전남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가운데서 이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큰 파도가 좀 높아지면서 방파제를 계속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진도 조도 상황입니다. 이곳도 현재 비바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안가에도 이 파도가 오전보다 거세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앞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바람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먼 곳에 양식장 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태풍이 잠시 후 이곳 완도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군내리 양식장 쪽은 파도가 거세게 일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강진 마량항입니다. 어선들이 피항에 있는 모습인데요. 내항이라서 파도가 거세지는 않지만 어선에 걸린 깃발들이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진에는 현재 비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바람이 특히 강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현재 지역별 강풍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주요 지점에서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안 가거도 상황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바람이 가장 강했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3.4m였습니다. 앞서 가거도에 나가 있던 김혜린 기자가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죠. 네. 이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는데 신안 홍도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쯤 순간 최대 풍속이 40m에 육박했습니다.
진도도 강풍 반경에 들어있는데요. 진도 서거차도 초속 36m가 넘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4m를 넘어가면 사람이나 커다란 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강풍이 확대되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시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강수량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전남 서남권이 이미 낮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죠. 이곳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량을 보시겠습니다. 강진에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강진군의 누적 강수량이 90mm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영암 학산이 85.5, 여수 거문도가 80mm 등입니다. 특히 진도와 완도 해남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최대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까지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예상 시각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완도의 경우 잠시 후 저녁 7시 태풍이 가장 근접하고 신안 흑산도가 저녁 8시, 목포는 9시, 광주는 밤 10시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지난 장마로 아직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는 시점에서 다시 태풍이 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집중호우 때 산사태로 이 전남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당시 전남 지역에서만 168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또 많은 비가 예보돼서 산사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의보나 경보 발령 상황, 또 지역별 대피소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태풍 바비가 1시간 안에 전남 서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 진입하면 이동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계속되는 KBS 뉴스특보 통해서 태풍의 진로와 위험 지역 상황, 대처 요령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큰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라북도도 긴장한 가운데 태풍의 북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는 KBS 전주 보도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나와주십시오. 네, 전북 지역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전북 모든 지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됩니다. 전북은 태풍 바비와 경로가 비슷했던 지난 2012년 볼라벤 당시 5명이 숨질 정도로 큰 피해를 보기로 했습니다. 군산 비응항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전북 군산 비응항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낮까지만 해도 잔잔한 편이었던 항구 안쪽의 바닷물도 조금씩 넘실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서해남부 앞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어선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육상에도 남원과 고창, 순창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7시부터 전북의 나머지 지역에도 태풍 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세차게 불고 빗줄기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북 지역은 언제쯤 태풍의 최대 고비로 봐야 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최대 고비는 오늘 밤부터 자정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오늘 자정쯤 전북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 모든 지역은 강풍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애초 예보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해안에는 초속 30에서 40, 내륙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출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50에서 150, 지리산 등 산간 지역은 250mm 등입니다. 최근 장마 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은 지금부터라도 대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할수록 지난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에 잠겼던 수해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주민들이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텐데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곳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집중호우 때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겼던 전북 남원 금지면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집은 집 마당이 전체가 무너져서 이렇게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한 주민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살펴봤는데 아직 집 바닥도 벽도 덜 말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시 대피소에서 돌아온 주민들이 집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집 옥상에 또 집 마당에 텐트를 친 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다가온다고 하니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곳이어서 비 피해 걱정이 더하실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비까지 예보가 돼 있죠. 네,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적게 오는 건 아닙니다. 제 뒤쪽으로 산 너머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라북도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모두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내일 자정까지 50에서 150mm, 많게는 2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재민들은 다시 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인데 일단 섬진강 제방은 지난주 화요일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무너진 100m가량 구간을 흙과 모래로 다시 채우고 제방 안쪽으로 큰 돌덩어리를 쌓았는데 익산국토관리청은 지금 한 복구 작업은 응급 수준이 아니고 사실상 항구적인 복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위 조절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섬진강댐은 어제부터 초당 최대 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 금지면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앞서 오정현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이번 태풍은 강풍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섬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의 박정열 면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면장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후부터 비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요? 또 바람은 혹시 어떻습니까? 파도가 1시간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높아져 태풍이 예. 다가오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도가 1시간 전과는 달리 좀 많이 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보내주신 영상도 함께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한 1시간 정도 전 사진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마을 주민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 집을 점검하여 일반 주민은 외출을 자제 요청했고 또 월밤에 상습 침수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그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 폐쇄된 경로당을 다시 열어 임시 대피소로 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섬 지역 특성상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실 텐데 어선이나 어장 상황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섬의 선박은 169척인데 예. 그중에 지금 저희 파장금항에 117척이 지금 평양에 있고 나머지에는 육지에 다 그 평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거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배는 단단하게 지금 정박을 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에 예.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태풍의 위력이 크다 보니까 피해가 걱정스럽습니다. 이재민 발생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좀 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위도 중고등학교를 이재민 대피시설 지역으로 예. 지정했고 혹여 있을 이재민 발생을 대비할 경우요 저희 자율 방범단 등 단체를 통하여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 부안 위도의 박정열 면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 대응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전라북도에 신고된 피해 상황 혹시 있습니까? 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전북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군산과 부안 등의 여객선 4개 항로는 모두 통제됐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탐방로 130곳에 입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새만금 방조제 해안도로 모든 구간이 통제되며 하천 수위에 따라 전주 도심 등의 다리 아랫길과 산책로의 출입도 통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풍에 대비해 선박과 어망 등 수산시설과 항만시설, 건설 공사장의 타워 크레인과 건물 밖 간판 등에 대한 사전 조치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특보에 지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안전 디딤돌 앱이나 국민 재난안전 포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보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대피소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면사무소 등을 통해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 태풍 바비는 특히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볼라빈과 비교를 해봐도 좀 강도가 강한 편인 거죠? 네, 지난해까지 최근 10여 년 동안 전북 지역에는 모두 11개의 태풍이 영향을 줬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2012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은 전북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번 태풍 바비가 볼라벤과 경로가 비슷하면서 강도는 더 세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인데요. 바비는 서해를 타고 북상하는 동안 지금의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도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조선호 기자, CCTV를 함께 보면서 좀 상황을 전해주시죠. 네, 전북은 잠시 뒤 7시부터 14개 모든 시군과 또 모든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예. 그만큼 태풍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 어떤지 재난 CCTV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남부 전북 부안군 곰소항입니다. 예. 화면에 빗물이 맺혀서 시야가 좀 흐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거쳤네요. 예. 계속해서 먹구름이 좀 끼어 있고요. 또 잘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어선도 미리 피항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눈에 띄게 높은 편은 아닌데 강한 바람에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고 있습니다.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해안가는 이제 앞으로 영향에 이제 직접적으로 좀 받게 될 텐데 다음으로 내륙 지역은 어떨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태풍주의보가 지금 발효되고 있는 남원 한 하천 보시겠습니다. 예. 이 CCTV 바로 앞에 있는 나무까지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나무 모두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남원은 이번 태풍 바람보다 호우 피해가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원에는 3.5mm 정도의 적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화면 인근 뱀사골 계곡 부근에는 벌써 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주변 지역도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어둡고 또 흐린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큰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분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전북 지역 앞으로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북 지역은 저녁부터 이 비바람이 차츰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자정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해안 지역 항로 여객선 이미 통제가 됐고요. 또 공원, 탐방로 입상 금지에 다리 예. 아래 차로나 산책로도 통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실시간 재난 정보를 꼼꼼히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조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잠시 뒤 오후 7시부터 전북 모든 지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됩니다. KBS 재난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광주와 전주를 연결해서 전라남북도 상황을 차례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대전 충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의 길목에 가 있는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먼저 전반적인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이 충남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안반도는 서울의 서남쪽에 있는데 이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입니다. 이곳도 서서히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했고 지금은 바람도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산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초속 10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녁 7시를 기해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과 서해 중부 먼바다, 앞바다 등의 태풍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충청남도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요.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선박 5천여 척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2000
2012년 태풍 볼라벤과 이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만 노인 3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이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권은 언제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이 태풍 바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 2시쯤에는 서해안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 보령과 서천 지역부터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이 태풍은 서해안에서 50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근접하면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어서 태풍이 가장 근접해서 지나는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제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현재 제주에서 느끼는 태풍 영향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여전히 포마를 일으키며 포구를 향해 밀려들고 있는데요. 태풍이 제주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영향이 남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 바비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제주 산지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라산 삼각봉에는 360mm 넘는 비가 내렸고 한림에는 85.5, 중문에는 70.5, 성산에는 68.7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다소 줄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앞서 특보를 보니까 이번 태풍으로 제주에 이미 강풍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던데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순간 최대 풍속이 30m가 넘는 강풍이 계속 불었는데요. 오늘 4시 기준 제주 지역에서 관측된 최대 풍속은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36m를 넘겼고 제주공항에서도 32m를 넘었습니다. 강풍으로 제주시 이도이동 7층짜리 아파트 외벽이 뜯겨 나갔고 일부는 도로를 나뒹굴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내 일부 가로수가 꺾이며 교통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숙박업소 간판과 제주시 이도이동의 음식점 간판이 떨어지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후 5시 기준 13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제주 모든 해상에 최고 10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만조 시간대도 겹쳐 있어 월파 피해도 예상되고 있어 해안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재 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요. 공항에도 태풍 특수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모두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이번엔 재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태풍의 규모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 태풍의 중심 기압이라든가 규모를 볼 때는 2012년 볼라벤이라든가 작년에 왔던 링링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볼라벤의 경우는 960 헥토파스칼로 저희들이 한 6,300억 정도의 연평균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 링링의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기압이 낮았습니다. 955 헥토파스칼이었지만 우리 한반도 체류 시간이 한 12시간으로 우리가 볼라벤보다는 한 4시간 정도 짧았기 때문에 피해 그리고 저희가 방제 영향도 많이 향상돼서 피해액이 한 340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바비의 경우는 조금 더 큰 피해를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링링 때 해수면의 온도가 26도였는데 지금 29도고 매우 강이라든가 강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피해를 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볼라벤 때도 저희가 광주 지역에 59.5m/s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기록적인 바람이 역대 3위의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었으니까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바람이 내륙에서 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기상청의 태풍 경로 예측을 보면요, 인근 국가와 예측한 것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인도적 국가의 기상청 자료를 많이 보는데요. 중국이 조금 중국적, 서쪽으로 기울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예측 경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시는 뭐 윈디라든가 이런 앱들도 보면 조금 중국 쪽 서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라벤이라든가 링링과 비교했을 때는 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좌측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것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한반도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와 특보에서 뭐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인데 태풍이 이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 더 피해 규모가 크다, 이렇게 더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이유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가 서해안을 따라 움직일 경우에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왼쪽 반경보다는 바람이 1.5배에서 2배 정도도 많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태풍의 오른쪽 반경이 위험하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해안을 따라 가다 보니까 역대 모든 강풍이 일어났던 지역이 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지역은 광주라든가 그리고 태안반도, 군산 이런 서해안에 밀접한 지역들 그리고 인천 이런 지역들이 매우 위험한 남서해안가 따라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데요. 예. 만의 형태를 지니고 있거나 예.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 피해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예. 호우에 의한 피해는 없을지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람에 의한 그 태풍이라 하더라도 예. 그 호우를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바람의 태풍인 경우도 지역적인 현상에 의해서 매우 강한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유역이라든가 주변의 산악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천의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시각이 오후 6시 43분인데요. 지금 예측 진로를 보면은 7시경에 완도, 8시경에 흑산도, 9시에 목포, 뭐 10시경에 광주 그 정도 이렇게 따라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위험한 지역을 좀 짚어주십시오. 시간대별로. 지금 당장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 목포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만조 시기가 예. 저희가 목포는 아마 8시 정도가 만조 시기가 되는데요. 예. 만조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포해 같은 경우는 오래된 항구들이 매립지들이 많고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가 폭풍 해일이라고 그러죠. 폭풍 해일이 들어오게 되면 내륙 지역이 침수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태안반도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안에 인접한 모든 항구 도시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풍 진입 시간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조가 되면 물도 빠져나가지 않지만 폭풍 해일이 지금 저기압이 있으면은 해수면이 상승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과 같은 강풍이 몰아치게 되면 파고가 한 10m에서 12m 정도 되면 내륙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장마 때 큰 피해를 겪은 섬진강 유역, 또 용담댐 유역, 이쪽에 피해가 재발할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 현재 기상 예보상으로 보면 예상 강우가 한 100에서 200mm 정도 되는데요. 예. 다행히 저희가 지난 그 장마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용담댐이라든가 섬진강 유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85에서 90%까지 댐에 저수율이 차 있었는데요. 예. 지금 아마 65% 이하로 많이 낮췄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강우에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천의 범람, 그러니까 대하천의 범람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다만 순간적인 강수가 오면 지천의 범람 그리고 예전에 피해를 받았던 지역에서 추가적인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 이번 태풍으로 또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산사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율하고 토양에 물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냐고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장마가 진행될 때는 한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펀지로 치면 물이 가득 찼을 때보다 조금 빠진 한 80에서 70% 정도가 차 있는데요. 지금 태풍과 같이 시간당 50mm 이상이 한 2시간 연속 온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한 2,500
200여 곳의 산사태 위험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오늘 저녁에는 산사태 위험 지구에 계신 분들은 대피소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정창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KBS 재난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가장 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태풍 진로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태풍의 예상 진로를 통해서 위험 지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은 서해상으로 진입을 했는데 앞으로 해안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을 따라서 북상해 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중심부와 가까운 서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비바람 집중됩니다. 특히 짙은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호남 지역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해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위험한 곳은 해안가에서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대교입니다. 위험 지역들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천사대교 지점입니다. 전남 섬을 잇는 대교인데요. 이 지점의 경우 초속 20m 이상 강풍이 10분 이상 이어지면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아직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한 바람이 몰아쳐서 화면이 흔들릴 정도고요. 빗줄기도 세차게 이어지면서 시야를 가려 오가는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밤 시간 이 일대로 통행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으로도 거센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네, 전남 남해안으로 난 고속도로의 상황입니다. 곳곳에 초속 20m 안팎 강한 바람과 함께 3시간쯤 전부터는 빗줄기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대 운행하실 때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더 북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해대교 상황인데요. 당진과 평택을 잇는 서해대교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태풍과 거리가 있는데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부터는 바람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이 일대가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행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바람이 더 거셀질 것 같은데 구체적인 위험 지역을 살펴주세요. 네, 일단 태풍이 북상하는 경로를 따라서 강풍이 집중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이동 예상 경로와 가까운 충남 태안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형 자체가 바다와 가깝다 보니 강풍 피해를 크게 받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지난해 태풍 링링 때는 태안 해안가에 있는 근흥면 일대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선을 덮치면서 일대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으로는 인삼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상으로 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인삼을 덮어둔 차광막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당시 이 차광막들이 파손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안반도 남쪽 지점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쪽 지점을 살펴보면 네모 반듯해 보이는 것이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인데요. 역시 지난해 태풍 링링 때 이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유실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최대 초속 40m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이 양식장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북쪽 인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초속 40m의 강풍에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특히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가 컸던 시설물은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입니다. 곳곳에 비닐하우스가 분포해 있는데 강풍에 매우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몰아치면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데 내일까지 최대 초속 40m 강풍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바람이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들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리산 일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살펴보면 일단 남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강한 남풍이 지리산 일대의 산맥과 맞부딪히면서 이 일대로 강한 비바람이 형성되는 구조적인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리산 일대로는 오히려 강풍보다는 많은 비가 경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지난 장맛비 때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난 8일에 하루에 400mm 이상 비가 내리면서 섬진강이 범람해 화기장터 일대가 32년 만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뱀사골 지점인데요. 비구름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영향 받는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많은 비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경남 지역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리산에는 1시간 전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후까지만 해도 비바람이 잔잔했었는데 저녁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 서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와 강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남해와 하동, 사천과 통영, 고성과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시부터는 진주와 합천, 거창, 함양, 산청과 의령 6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경남의 태풍 최근접 예상 시간은 통영이 오늘 밤 9시, 진주 밤 10시, 창원 밤 11시입니다. 함양과 산청, 하동과 거창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와 통영, 거제와 사천, 고성과 진주, 창원과 김해에는 최대 150mm, 나머지 지역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마산과 통영, 거제의 만조 시각이 내일 새벽 2시 35분에서 45분 사이여서 침수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당 10에서 20m, 순간 최대 풍속 초당 3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다른 지역에도 최대 풍속 초당 16m의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남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대 초속 36m의 바람에 파도도 높게 일어 선박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은 지난 집중호우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인 만큼 기상정보와 태풍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중산리 탐방 안내소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점점 더 가까이에 접근함에 따라 여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상황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황판이 시시각각 태풍의 현재 위치와 지역별 대처 현황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본에 집계된 피해 상황을 보면요, 강풍으로 가로수와 가로등, 전신주 등이 10여 개가 쓰러졌고 도로 중앙 분리대도 10곳 정도가 파손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간판과 유리창 파손 신고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26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풍수의 위기경보 4개 단계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피해에 대비해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취약지와 배수시설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과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도 전해주세요. 네, 앞서 기상 예보를 보신 대로 우선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건 모두 단단하게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옥상이나 집 주위에 있는 빨래나 화분 등도 실내로 옮겨 놓는 게 좋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높으니까 해안 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강한 바람에 간판 등이 떨어지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나무나 전신주, 또 유리창 근처는 피하시고요. 안전한 건물 안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공사장 근처도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람뿐만 아니라 비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로 집안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산사태 위험 구역이나 상습 침수 구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 속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주요 제보 영상을 김혜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시청자분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기 시작한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주시에서 시청자 강영환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제 곧 나오는 건물은 해녀분들의 탈의실입니다. 평소 만조 때는 이렇게까지 해수면이 높진 않은데 오늘은 높은 파도가 이 탈의실이 있는 곳까지 들이치고 있는 모습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시청자 장문영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한림읍에서 오후 3시쯤 촬영된 이 양돈장입니다. 제보자께서 쿵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지붕이 저렇게 날아간 상태였는데요. 예. 이 지붕은 이제 조금 떨어진 제보자 주택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그 주택에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또 이제 다음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시청자 이명재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바람에 이제 주택 2층 베란다 지붕이 날아갔고 유리창이 전부 파손된 모습입니다. 유리창 파편 일부는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도 떨어져서 차량 일부도 파손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바람을 타고 이렇게 파편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 통행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촬영된 건데요. 강한 돌풍에 건물 뒤편 창고 형태의 가건물이 쓰러졌고 이 쓰러진 판넬이 들썩거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더 강한 돌풍이 반복적으로 불고 있다고 하니 가급적 바깥 외출을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남 진도군에서 제보자 김광철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앞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 방파제가 보이시죠? 예. 근데 이제 파도가 방파제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때리고 있다가 이제 방파제를 넘어오네. 넘어서 차량까지 이렇게 덮친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해안도로까지 밀려올 수 있으니 해안도로를 통행하시는 운전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한 8호 태풍 바비가 현재 전남 목포 서남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세력이 강해서 여전히 이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서해상과 남해상 그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계속해서 북상을 한 뒤 내일 새벽쯤에 북한 황해도 부근까지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지금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서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의 진로와 근접해 있는데요. 바람이 초속 40에서 60m로 강하게 불겠고 그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비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남 지역에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호남, 경남, 남해안과 경북 서부 내륙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최고 15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이어지겠고요. 그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20에서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서해와 남해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올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바비 관련 상황은 이어지는 특집 KBS 7시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